네, ETF의 수익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ETF 머니무브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이제 뭐 설 명절이 있어서 사실 국내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자마자 난리가 났지만 네. 미국장은 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면서 미국 이 수익률 한번 ETF 수익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미국은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 호조에 따라서 그래도 시장이 좀 받쳐주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네. 오늘 아침 마감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리 자체가 미국 시장은 약간은 좀 꺾여 있는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는 대목이고 요즘에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순환매 색깔이 좀 확실해진 거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좀 불거지고 있는데 뭐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 잘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장중에도 여러 가지 미국이 지금 이란 쪽을 배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헬기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좀 눈에 나왔는데 네. 장난 아니게 좀 살벌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찍히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고 있고 이번에 1월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예상 외로 매파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연준 의원들의 모습들이 있다 보니 네.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까지 나온 상황 속에서 지금은 좀 시장 분위기가 막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ETF 주간율 상위를 본다 하시더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드론 관련주라던가 아니면 방위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마라홀딩스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네비우스 그룹이라든지 이쪽을 좀 제외를 하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쟁 관련주가 시장에 이렇게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비우스 그룹주 같은 경우에 이제 AI 인프라 관련된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요즘 데이터 센터도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본 지출이 늘어났다. 그 이야기는 우리 회사가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번에 실적 발표 때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요즘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약간 좀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프라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견고한 그런 인기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그 마라홀딩스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데 여전히 주가는 바닥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약간의 상승세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온다스라든지 이 남은 종목군들은 드론, 방산 관련된 기업이 역시나 수익률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게 찍힌 온다스 두배 디파이언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온다스 두배 디파이언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앞서서 세 종목이 이제 군대 관련된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총상 알고 있는 로키드 마틴이라던가 이런 종목들과는 좀 차별화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좀 사이즈가 작은 중소형 주들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욱더 부각은 되긴 했지만 지금 1년 사이에 500% 정도 이상의 주가 상승세가 최근 들어서 시현이 됐었고 예.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건 그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적자를 이어왔었는데 자회사 쪽에서 이제 유럽 쪽의 방산회사와 같이 협력해서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이번에 그게 미국의 방위 산업에 침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맺게 됐고 이 회사가 그냥 단순 성장에 대한 모멘텀만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구조를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다라는 이미지가 이제 시장에서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서 적자 기업의 이런 이미지 탈피, 거기다 수익률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최근 들어서 보여줬고요. 네. 최근 또 그 이후에 고점을 찍고 나서는 약간의 조정세는 있었지만 이란과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추세를 다시 한번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ETF 수익률 상위에 있었던 종목군들은 기술적으로는 좀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이런 포인트랑 연결이 좀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공략주는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공략주는 고민을 하다가 분위기에는 좀 맞지는 않지만 이제 일정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엔비디아 관련된 이제 두배 상품인데 요즘에 기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고민이 깊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밀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지금 25일
이제 미국 시간으로 25일이니까 우리나라에서 26일에 확인할 수가 있을 건데 네.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숫자에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해진 건 사실이지만 지금 젠슨항 CEO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또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AI 관련된 투자는 뭐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지금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와 더욱더 공공연한 그런 파트너십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구글의 TPU라던가 이런 경쟁자들에 대해서 좀 약간 우리는 더 견제하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려는 그런 스탠스일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메타와 이번에도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여전히 GPU 시장에서는 견조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시켜줬고요. 지금 25일 실적 발표 말고도 3월 16일에 GTC 일정이 있는데 이때 새 칩을 또 공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된 이런 계약 체결과 투자 소식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번에도 수요 확장에 대한 부분들 확인시켜주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 탈피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길게 보실 분들, 지금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어떤 퍼포먼스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요즘은 아마존이 또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GPU는 여전히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너무 크지 않게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은 지금 구간에선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처음 이 상품 얘기하실 때는 오늘 너무 안정적인 거 들고 오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또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네요. 자, 이번에 한국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한국 ETF 주간 상승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모습이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이제 우리가 시장이 연휴 이후에 시작이 되었고 그때 많은 분들이 과연 시장이 눈치를 보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생각하셨을 거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첫날부터 코스닥이 4%대 상승을 하면서 굉장한 시세를 연출해 줬고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대 시세를 또 보여주기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강세장을 지금 연출해내고 있는데 ETF 주간 상승률 상위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코덱스 증권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수익률 좋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란과 미국의 갈등 속에서 미국 S&P 그리고 원유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도 좀 좋은 모습이었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수록 방산주들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방위 산업을 더 키우자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시장이 이제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요즘에는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이런 분위기보다는 코스닥을 좋다라고 한다면 지수를 사자라는 분위기가 확실히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든지 코스닥 150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셨는데 역시나 수익률 상위를 달리고 있으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고 레버리지 상품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우리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심리들이 많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주간 상승률 보다 보니까 코덱스 증권 이건 지난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살펴봤는데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저희 농담으로 증권회사 다니고 싶다 지금 그런 좋은 분위기 얘기했지만 오늘은 좀 다른 상품을 살펴볼 것 같네요. 솔 조선 탑3 이 상품은 어떤 겁니까? 네, 조선주들이 한동안 또 못 움직이다가 네. 요즘 들어서 이번에 명절을 지내고 난 이후부터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바로 조방원 섹터였는데 거기서 조선 관련된 레버리지 상품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일단 한국 대표단이 지금 미국을 방문을 해서 지금 협력 관련된 협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1차 마무리되었고 우리나라는 지금 빠르게 협의를 해야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단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마 조선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원전,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오늘 실제로 조선주, 원전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이제 조선업 관련돼서 청사진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서 초기 물량에 대한 건조는
한국에서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럼 시장은 마스가 프로젝트가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에 의문점이 항상 붙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더 가시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조선 관련된 종목들의 매기가 좀 쏠렸고요. 조선주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LNG 운반선 확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LNG 확대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LNG 운반선에 대한 추가 수주도 기대가 되는 대목이고 자분기 실적되는 기업별로 실적이 좀 엇갈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26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실적과 성장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평가가 오늘 또 나오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고 이 상품 또한 1위를 좀 기록을 해줬고요. 조선주들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길게 시계열을 보신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다 혼재되어 있는 섹터인 만큼 좀 천천히 시선을 두고 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좀 다음 주 공략주 좀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로봇 관련돼서 지속보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코덱스 관련된 로봇 상품인데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 지속 나올 수 있고요. 뭐 삼성, 대기업들이 계속 로봇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도 양산 일정들이 여러 나라와 기업들에 있는 만큼 로봇에 관한 이야기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전문 회사인 코스모 로보틱스가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네. 또 IPO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의 또 관심도가 확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수혜라든지 IPO 모멘텀 이런 것들 지속 체크할 필요 있고 약간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 뭐 한 문장으로 듣는다면 어떤 것만 기억하면 좋을까요? 시장은 우상향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네. 보는 만큼 우리가 그 안에서 기회는 찾되 너무 조급한 마음은 갖지 말자.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한쪽 섹터는 길게 한쪽 섹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면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 오늘 ETF 머니무브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